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맥에서 파이널 컷 영상 편집을 할 때 맥 사양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본인의 맥의 사양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서 지금 파이널 컷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이 잘 안 된다, 사양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변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맥북 프로 15형 2012 미드를 사용하고 있다. 15형이면 이제 15인치인 맥북이겠죠. 그래서 맥북 프로 15인치 그리고 2012 미드. 요거는 이제 2012년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니까 한 7년 정도 된 이런 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다가 파이널 컷으로 이제 넘어오셨나봐요. 그래서 뭐 왜 넘어오셨는지는 이유는 안 적혀 있는데, 아무튼 프리미어를 쓰다가 이제 파이널 컷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사양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CPU하고 메모리, 뭐 그래픽 카드 요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양으로 파이널 컷 영상 편집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잦은 무지개 현상, 이제 로딩하는 현상이죠. 잦은 무지개 현상 때문에 편집이 좀 힘들다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편집 중일 때 또는 이제 편집을 완료한 상태에서 파이널 컷에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영상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미리 보기 화면을 보는데 자꾸 끊긴다. 요런 현상이 있다는 거. 뭐 세 번째는 맥 사양에 대한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뭐 파이널 컷이든 아니면 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든 이 그래픽 또는 영상 관련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보다도 이 CPU 성능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이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사이즈의 파일들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편집을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CPU 성능에 대단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의 사양과 관련되어서 영상 편집할 때에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CPU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PU 성능이 낮게 되면 영상 편집이나 또는 사진 편집이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 보통 컴퓨터나 맥이든 이 CPU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리고 CPU 교체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CPU 같은 경우에는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 소켓이 달라져 가지고 메인보드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CPU는 교체가 어렵다,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맥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맥을 살 때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CPU를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가성비 좋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내가 사진 편집을 할 거다, 또는 내가 파이널 컷이나 뭐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예상이 된다면은 CPU는 더더욱 좋은 것을 사는 게 낫습니다. 제일 처음에 살 때부터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CPU 성능을 제일 좋은 걸 사둬야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뭐 어떤 걸 하더라도 CPU는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두뇌 같은 게 CPU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성비가 더 좋은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고, 제가 이제 최소치로 잡는 거는 CPU i5의 3.2GHz 정도는 되어줘야
그나마 조금 무난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i7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정도면은 한 i7에서 3.5GHz 이상 정도, 4GHz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요렇게 맞춰가지고 요 정도로 CPU를 맞춰주면은 이제 영상 편집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CPU 구성이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돈이 있으면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PU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그래픽 또는 영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읽고 그리고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용량이 큰 어떤 영상 파일을 불러왔다가 또 용량이 큰 영상 파일을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작업이 다른 어떤 작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의 성능이 또 중요해지는데 하드디스크의 읽기 속도 그리고 쓰기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읽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쓰기 속도 그래서 영상 편집 다 해가지고 이제 저장할 때 렌더링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기 속도가 중요해지니까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중요하다. 용량보다도 속도가 일단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는 대부분 이 SSD가 좋아요. 그래서 쓰기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용량이 조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가 있어가지고 SSD를 용량을 내가 돈 때문에 조금 낮은 걸 사게 되면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클립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외장 하드에서 불러와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면은 관리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SSD로 고르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용량을 좀 큰 거를 사놔야 물론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 맥도 있고 없는 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디스크도 업그레이드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SSD로 사되 용량이 좀 큰 걸 사놔야 좀 저장해두고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또 외장 하드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가능해가지고 SSD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나는 SSD보다는 뭔가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잡아도 퓨전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 퓨전 드라이브는 SSD와 하드디스크를 합쳐 놓은 겁니다. 하나로. 그래서 SSD의 빠른 속도의 어떤 장점과 하드디스크의 어떤 큰 용량이라는 장점 두 개를 합쳐 놓은 이런 스타일인데 제 맥도 지금 이 퓨전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량을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퓨전 드라이브 정도는 되어줘야 파이널 컷 영상 편집할 때 수월하게 조금 그래도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에는 성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어떤 PC라든지 맥의 성능이 낮게 되면 영상 편집에 상당한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영상에 모션 블러를 주고 싶은데 모션 블러를 넣게 되면 파이널 컷이 종료가 되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무한 로딩이 걸려가지고 다음 편집으로 이어갈 수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 또는 미리 보기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영상 편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등 이 영상 편집이 굉장히 제한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살 때부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성능으로 맞춰주는 게 오래도록 쓸 수가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의 제한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면은 성능을 조금 높은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적어도 CPU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걸 사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P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파이널 컷도 돈 주고 사야 되고 파이널 컷 외에도 이 컴프레서도 없어가지고 컴프레서도 또 별도로 또 사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맥 계열은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서 매액에 들어오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어떤 사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앱스토어를 활용하는 어떤 앱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뭐 파이널 컷 쓸 수 있는 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거든요. 특히 영상 편집은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요걸 이제 미리 알아두시고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슬라이드 쇼로 말씀을 드렸고요. 편집 중 잦은 무지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무래도 성능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면은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집이 조금 이제 지루하게 루즈해지게 이제 늘어난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무지개가 생긴다고 바로 종료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좋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면, 이 처리될 동안 기다려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 상태에서는 잦은 무지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냥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볼 때 영상이 이제 뚝뚝 끊기게 보이는 경우는 보통은 파이널 컷에서 렌더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가 여기에다가 카드로 넣어 둘 테니까 그 렌더링 관련된 것은 그 영상을 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프레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영상 처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어떤 질문 같은 거 주시면은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읽어보고 어느 정도 소개할 만하다 싶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질문 답변을 또 준비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